안녕하세요. 볼만장 기자들입니다. 자, FA컵 마치고 또다시 숨가쁜 일정 돌입합니다. 10라운드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17일 오후 2시 수원 종합에서 열리는 수협 대 강원의 경기입니다. 분위기가 극명해요, 두 팀이. 네. 수원FC는 50 논란 때문에 계속 고생하다가 지난 라운드에서 뭐야, 울산 상대로 전반에 이제 수적 우위를 얻었잖아요. 야, 이기나 했더니 또 극장골 얻어맞고 패했거든요. 김동인 감독 좀 충격이 좀 있었고, 최종 FA컵에서도 어쨌든 이걸로 이겨서 저 로테이션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겨서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승부 차이 끝에 패했어요. 네. 막판 이제 양동현, 정동호 이런 핵심 자원들 넣고도 120분까지 소화하고 이렇게 결과까지 놓쳤다는 점에서 분위기에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강원은 완벽하게 되는 집입니다. 진짜. 최근 6경기 무패를 이어간 데 이어서 로테이션을 단행했던 FA컵에서도 기분 좋은 역전승 챙겼거든요. 무엇보다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마사, 임창호가 복귀전 치렀고요. 마사는 결승골까지 넣었습니다. 여러모로 얻은 게 많은 경기가 됐죠. 손FC가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호재가 좀 있습니다. 중앙 쪽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이영재와 한승규가 이날 복귀하고요. 손FC가 어쨌든 단 6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이제 최하에 처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악의 득점력이잖아요. 라스 양동현의 부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앙 쪽에서 경기를 잘 풀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컸거든요. 두 선수가 가세하면서 손FC는 공격적인 힘을 좀 얻게 됐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동호도 복귀를 하고요. 악재도 있는데 박지수가 이날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합니다. 이거는 다시 못 살리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조유민, 윤영선이 중앙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손FC는 일단 공격적인 힘이 실린 만큼 막강 수비를 자랑하는 강원의 수비진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역시 손FC는 가장 믿을 만한 득점원이죠. 양동현 선수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강원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마사, 임창호까지 가세하고 이제 실라지도 거의 제 컨디션을 찾고 있거든요. 가용 자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22세 카드도 김정민이 공식 데뷔전을 치렀고요. FA컵을 통해서 젊은 자원들이 대거 경험을 쌓았거든요. 단순히 22석 커터 때문이 아닌 김병수 감독이 적재적소에 이제 이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까지 마련됐기 때문에 강원은 갈수록 좀 호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 입장에서는 역시 김대원의 활약이 중요한데 수원FC 수비진이 역습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 보이거든요. 돌격대장 김대원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측해 주시죠. 강원 가겠습니다. 아직 기세에서 차이도 좀 크고요. 강원의 공격력이 어느 정도 해법을 찾았다는 점도 전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힘싸움에서 앞서는 강원의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17일 오후 4시 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아마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좀 흥미를 끄는 경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좀 서울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분명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성용이 다친 뒤 귀신같이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 이랜드와의 서울 더비 패배까지 포함할 때 4연패예요. 이랜드전 제법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도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고 4연패 정도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프리뷰를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 좀 굵직굵직한 것만 이야기하면 일단 스쿼드가 완성이 안 됐어요. 네, 나상호, 팔로세비치 두 명의 이성 공격수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한 건 맞고 농구에서 만약에 이런 두 선수가 주전급이 합류를 하면 팀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맞잖아요. 바로 컨텐더가 되죠. 네, 근데 축구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이들과 짝을 맞춰서 득점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최전방과 나상호 반대쪽인 오른쪽 공격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나상호 빼고는 제대로 슈팅할 수 있는 선수도 보이지 않고 있다. 조영욱 선수 그만 하나 꽤 해줬는데 네. 부상까지 겹쳤죠. 그렇죠. 이랜드전에서 부상당해서 나갔고 어깨 쪽이 아마 좀 부상당해서 당분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최전방에는 좀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누구라도 좀 데려왔어야 된다. 이렇게 좀 팬들이 성토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버틸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지 나상호는 나상호지만 또 팔로세비치가 살아나요. 팔로세비치가 작년에 포인트 괴물 할 수 있었던 것도 최전방에 일루체코가 한 5할 이상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옆에 송민규가 한 3할. 예. 그러니까 거의 두 선수의 어떤 좀 의존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풀어가야 돼요. 근데 팔로세비치한테는 예전에 몰리나와 같은 그런 개인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초반에 약간 고전하는 것도 어떤 그런 성향, 그런 어떤 최전방 공격수가 없는 영향이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쪽도 사실 좀 가려져서 그렇지 세드백이 좀 약한 편입니다. 자원 자체가 많지가 않죠. 네, 일단 상스에 도전하기에는 조금 약한 편이고 전임 감독들이 이 약점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뭐 투볼런치를 세운다거나 수비가 되는 뭐 김원식 같은 선수를 좀 세워놨던 건데 박진성 감독은 뭐 기성용 오스마르, 그러니까 수비가 아주 잘 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기성용 빠진 상태에서는 오스마르에게 좀 맡기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오스마르에게 좀 부담이 좀 커졌고 오스마르가 제대로 수비진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실점이 나오는 것도 좀 불안 요소고요.
박 감독도 좀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시민구단 광주에서 3년간 좋은 성과 거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단순히 기업 구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느낌이 상당히 다른 팀입니다. 소위 머리가 큰 선수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감독이 주문하는 바가 광주처럼 잘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어떤 지도자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서울은 재창단 수준으로 스쿼드를 확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팀을 이끌고 가기 힘들다. 예. 저도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분위기가 하여튼간 저희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처음에 초반에 그 행보를 저지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90점 역할을 하던 박주영 고요한 다치고 기성용이 지금 다친 상태인데 기성용 같은 경우에는 훈련장에는 지금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팀 FA컵 이전까지는 팀 훈련에는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경기에도 출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상호, 오스마르, 파르세비치는 FA컵까지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력 소모를 아는 상태로 주말 경기에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 또 한 번의 답답한 경기를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서울 입장에서 굉장히 악재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또 작년에 하필 또 대구가 작년에 또 서울한테 아픔을 준 그런 팀이잖아요. 대구가 6대0으로 홈에서 이긴 다음에 서울이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멘탈이. 식스인더 서울이죠. 예. 그리고 영원히 가출할 정도의 어떤 타격을 입었었는데 그 대구라는 점도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대구도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는 뭐 서울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최근 3경기에서 승리도 없고 득점도 없습니다. 세징의 부상 여파를 정통으로 맞은 상태인데 오히려 이 경기에서는 폼이 덜 오른 에드가보다는 부상에서 돌아온 스트라이커죠. 김진혁의 한 방에 더 큰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아, 이날 복귀하는군요. 네, 복귀합니다. 손에 붕대를 감고 뛸 예정인데 세트피스랑 더 중거리 슈팅 상황에서는 분명한 무기가 될 수 있고요. 세징년 여전히 뭐 없지만 황순빈도 주중 경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세징년 빼고는 주전급 대거 나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중에 쉬었다는 점, 대구가 서울 상대로 3경기 연속 무실점 중이라는 점을 볼 때는 대구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런 의지를 갖고 서울 원정을 떠날 것 같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저득점 무승부 양상을 점칩니다. 저도 무승부 가겠습니다. 예, 네. 양팀 모두 승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인천 대 제주전 프리뷰해 주시죠. 자, 인천 FA컵까지 패하면서 5경기 무승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네. FA컵에 2군이 나가긴 했는데 2부 리그 팀이죠. 안양을 상대로 굉장히 답답했던 경기. 3대0. 예, 내부적으로는 정말 창피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물론 뭐 이진급 선수들이 뭐 대거, 저도 이름도 잘 모르는 선수들이 대거 나서긴 했는데 네. 어쨌든 최근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인천 입장에서 더욱 답답한 게 5경기에서 지금 득점이 단 한 골뿐이 없거든요. 김현이 전방에서 잘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비벼주는데 지금 잘해주는 건지 스코어로 유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해요. 예, 결국 인천은 이 선수가 터져야 됩니다. 무고사가 어쨌든 FA컵을 통해서 마침내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볼터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는 힘들지만 어쨌든 30분 가까이 뛰면서 몸을 올렸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제주전에 많은 시간을 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조성환 감독이 무고사가 100%가 될 때까지 절대 무리하지 않겠다. 이날 경기도 다시 내세우면서 박스 안에서 헤딩도 할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분위기 익히고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다칠까봐. 네. 지금 어쨌든 몸을 만들어서 승부처 때 이제 제대로 써먹자가 인천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고사도 이날 경기에서 많은 시간을 뛰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 김현 선수가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문지한 선수 징계에서 돌아오면서 인천은 어느 정도 정상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부상당했던 오재석 선수 출전 여부가 좀 사실 불투명한데 일단 훈련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경기 출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제작했는데 심판 쪽에 이제 이 마스크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약간 부적합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새로운 마스크를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들어와서 지금 다시 이게 또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중요하고, 근데 어쨌든 본인도 그렇고 내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좀 출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에 이제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두고 6지로 이제 제주가 넘어왔는데 FA컵에서 패했어요. 제가 경기 갔다 왔는데 김천을 상대로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내용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물론 아쉽긴 하지만 나름 수확이 있었던 게 켄자바 F 첫 경기였죠. 풀타임 네. 소화를 했고 안현범도 90분을 뛰었습니다. 안현범의 경우는 이제 햄스트링에서 완벽히 회복되면서 선발 라인업에 포함될 전망이고요. 켄자바 F 제가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스피드는 확실히 있었고 약간 키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김현욱 선수 뭐 이런 느낌, 에디뉴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벤치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오다 선수는 아직도 출전이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 나왔고요. 어쨌든 두 팀이 FA컵 동안에 로테이션을 단행하면서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축들을 다 아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반석, 김광석, 베테랑 석듀오와
물오른 주민규의 대결이 일단 좀 이날 경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좀 꼽힐 것 같고요. 제주는 보니까 주민규 아닌 골 넣을 선수가 없어요. 인천이 이 선수를 막는다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워낙 물이 올랐기 때문에 쉽지 않은 대결이 될 것 같고 중원에서 이제 경기를 풀어준 이창민과 김도혁의 캡틴 대결 재밌을 것 같고요. 친정팀을 겨누는 아길라르와 진성욱의 대결도 볼거리입니다. 그러네요. 예측해 주시죠. 자, 무승부 가겠습니다. 사실 제주의 전력이 낮지만 홈 인천은 굉장히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네. 저는 무승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 승 가는데요. 지난 라운드에서 제가 천하장사형 공격수 주민규가 믿는다고 했고 그 기대에 부응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주민규의 힘을 믿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7시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포항전입니다. 아, 광주도 굴욕을 당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네. 3부 팀에게 승차 끝에 패하면서 탈락을 했고요. 뭐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일단 주전급 8할 이상을 빼면서 체력을 비축했고 부상에서 돌아온 라이트백 박준강이 1군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아, 박준강 선수 이날 복귀 전이라군요. 네. 광주가 지난 리그 성남전에서 수적 우위 누리지 못하고 좀 패했잖아요. 네. 그때 체력 고갈을 제일 큰 패인으로 꼽았거든요. 이번엔 주전급 다수가 원정도 떠나지 않으면서 체력을 비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의지를 갖고 포항을 상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홈에서 지난 인천 수협전에서 연승하면서 경기력도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홈부심을 좀 앞세우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 지난 서울전통에서 6경기 연속 무승 끝내고 모처럼 승리를 거뒀잖아요. 네. 그러면서 분위기를 전환했고 스쿼드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송민규가 서울전에서 돌아와서 복귀골 딱 박아줬죠. 아, 좋아요. 예, 여기에 라이트백 신광훈도 한 경기 징계 씻고 돌아옵니다. 내부적으로 좀 들어보니까 타시크베시치도 서울전 보니까 서서히 폼이 올라오는 게 보인다고. 크베시 좋았죠. 예, 저는 그때 이제 크베시가 좋아 보였는데 내부적으로 타시도 좀 잘 버텨주네. 그래서 타시의 선발 가능성도 좀 점치더라고요. 타시랑 크베시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분위기가 곧 경기력이라고 하잖아요. 기세면에서 오히려 포항이 광주보다 좀 앞설 수 있다. 또 주중에 쉬었고 여러모로 포항이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포항은 역사상 광주 상대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작년에도 뭐 꽤나 했는데 막판에 네, 비 오는 날이었죠. 고영준 선수인가요? 네, 동점골로. 네, 그때도 광주가 못 이겼었는데 천적이라고 볼 수 있고 지켜볼 맞대결은 송민규 대 엄지성. 송민규야 뭐 K리그 1에서 왼쪽 공격수 중에서 뭐 탑티어 이제 올려놔도 될 정도의 존재감 지녔고 엄지성은 여기 약간 도전하는 입장이잖아요. 아, 좋죠. 예, 약간 톡톡 튀는 스타일이어서 포항 선수 당황시킬 수 있고요. 뭐 비록 뭐 포항 1군은 아니었지만 지난 올대 소집 때 포항과 연습 경기에서 득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포항 선수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광훈이 돌아오면서 포항 센터백 조합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권한규 파트너가 누가 될 건지 뭐 기존으로 따지면 이제 전민광이 그렇죠. 유력하지만 지난 서울전에서 이광준이 나쁘지 않았고 특히 괴물 펠리페의 존재 생각할 때는 이광준이 아무래도 전민광보다 사이즈가 좀 더 크고 조금 더 몸을 날리는 그때 동계훈련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저는 내일이 없어요 라고 그냥 포항으로 다시 돌아올 줄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광준의 어떤 그런 투지를 한번 믿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엄원산 같은 경우에 4월 말에나 돌아올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미드필더 박정수, 이찬동, 여봉훈, 김종우 싹 다 미드필더 쪽에서 부상자가 나오는 것도 조금 광주 입장에선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가겠습니다. 내용면에서는 포항이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 득점이 송민규, 임상엽 양 측면 날개에서만 나오고 있거든요. 예상 외로 득점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점에서는 저는 무승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포항 가겠습니다. 네. 포항이 고비를 넘은 다음에 항상 연승으로 이어졌거든요. 지금 이 전력이 100% 가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상자가 많은 광주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 같습니다. 2연승. 네. 자, 18위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오후 2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울산전입니다. 울산은 2경기 연속 수원 원정을 떠나는데요. 지난주 수협 원정에선 수적 열세 딛고 김인성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3연승이라는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를 하는데요. 뭐 지금 최근에는 2골차 이상 승리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단단한 모습, 끝까지 승점 3점을 따내는 모습 이런 게 팀 분위기에 굉장히 그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든요. 야, 우리 이길 수 있잖아. 그렇죠. 비길 경기를 잡는다는 거. 그리고 주중 경기를 치르지 않아서 박호, 이동준, 김인성 이렇게 핵심적인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김태현이 이제 퇴장 당했지만 좀 냉정하게 22세 카드로 쓴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됩니다. 강인구 나오면 되니까. 네, 그렇죠. 울산이 이제 수원전 마치고 좀 주중에 전북과 홈에서 현대가접이 치르잖아요. 이게 진짜죠. 이것 때문에 울산이 주말에 약간 힘 빼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원 원정에서 만약에 승점을 놓칠 경우에는 아무리 다음 전북 잡아도 승점이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점 잡고 거기 가서 또 3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힘을 줄 것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청용 정도를 제외하면은 부상자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의 베스트가 나올 수 있고, 반면에 수원은 변수가 있죠. 주중 대전 하나 원정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물어봤습니다. 부상자 업데이트 좀 부탁을 드렸더니 고승범, 김민우가 주말에 약간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 태클을 타고 있지만 약간 뭐 나오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정도 나올 것이라는 저는 예상을 좀 하고요. 헨리, 양상민, 니콜라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대전전에서 민상기가 돌아온 점은 어느 정도 좀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정원이 지금 잘해주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최근 리그 4경기 중 3경기에서 멀티 실점했거든요.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민상기가 돌아왔습니다. 지켜볼 매치업은 원두지 한석종. 누가 더 단단하냐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수원이 대전 하나전에서 염기훈 크로스 제리치 헤더. 염기훈 크로스는 진짜. 1무 16초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상대로도 통할지 그것도 지켜보시죠.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 울산 가겠습니다. 또 한 번의 1대0 승리를 전망합니다. 저도 울산이요. 네. 수원이 정상 전력이 아니라는 점이 좀 걸립니다. 마지막 경기 오후 4시 30분에 열리는 전북과 성남전, 전주에서 열립니다. 전북이 FA컵을 치르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휴식 취했고요. 막강 전력이 지금 백승호, 쿠니모토까지 지금 성공적인 데뷔전, 복귀전을 치렀거든요. 네. 가뜩이나 강한 전력 더 좋아졌고요. 백승호, 쿠니모토가 울산전을 앞두고 이날 좀 출전 시간을 조금 늘리지 않을까 전망되는 가운데 이날은 이게 포인트예요. 전북의 화공이 리그 최고의 짠물 수비를 자랑하는 성남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북이 갈수록 공격자 힘새가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힘으로 누르는 타입인데 성남의 수비는 지금껏 만난 팀과 차원이 다르거든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만 쉽지 않은 게 성남이 올 시즌 내준 실점이 4골인데 그중에 스트라이커한테 내준 실점이 단 한 골도 없습니다. 근데 일류첸코는 안 만나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거리나 침투인 헤더가 대부분 골이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 리그 최강의 스트라이커인 일류첸코가 성남 수비를 뚫을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성남의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최상의 카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침투에 약하기 때문에 김승대 선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김상식 감독이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은 진짜 잘 되고 있어요. 진짜 완벽한 로테이션 단행하고 FA컵에서 부산까지 잡았거든요. 정말 만만치 않은 팀이었는데 주축들에게 휴식 주고 분위기까지 이어갔다는 점에서 완벽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서도 무실점이야.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네. 성남이 이날 가장 큰 고민은 이제 뮬리치 공백 메우기가 될 것 같은데 뮤랑! 네, 뮬리치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이날 나설 수가 없는데 현재 성남에서 가장 위력적인 창이 뮬리치잖아요. 어쨌든 이 공백을 누가 메울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박용지, 김현성이 모두 FA컵에 나섰기 때문에 저는 독이 바짝으로 부시가 그 자리를 메우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사실 저희가 몇 번 언급했지만 뮬리치보다는 부시가 더 비싸고 기대를 받았던 선수였단 말이에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뭐 아직 출전 시간도 많지 않은데 뮬리치 나보다 별론데 이게 자꾸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좀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밑에서 내려와서 수비하기를 다시 한번 하면 성남이 진짜 전북까지 막아낸다? 그럼 올 시즌 진짜 일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차드가 센터백으로 나설지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설지 전술적인 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날 성남의 키 플레이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측해 주시죠. 전북이죠. 네. 전북이 흐름이 워낙 좋고 게다가 홈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전북 쪽에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북이 만약에 중거리 슛에 의존한다거나 이런 팀이면 살짝 어렵다고 봐요. 왜 슈팅을 안 주니까 잘. 그렇죠. 근데 전북은 22골 중 박스한 득점이 20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네. 성남은 그 박스 안에서 실점이 거의 없는 팀이고 네. 전북은 그 안에 강한 팀. 그렇죠. 그 22골 중에 18골이 어시스트에 의한 득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서 와, 그 안에서 그냥 노는구나. 5대5 게임 하는구나. 그래서 뚫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북이 한 2대0 정도로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0라운드 프리뷰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10라운드 리뷰 그리고 11라운드에는 대망의 현대가 더비가 있거든요. 그 프리뷰까지 녹여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